장현실 전형은 작년에 2023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전형입니다. 그냥 저희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무시험 전형,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시험 전형은 맞는데요. 사실은 무시험 전형이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구술 면접에서 전년도를 생각해 봤을 때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더 많은 학습량이 있었어야 된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게 실제 올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장영실 전형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인재상은 거의 똑같은데요. 내용을 보시면 수학 또는 과학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뾰족하다면 이번에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14일날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괴짜 같은 친구들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선병호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반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뾰족함이 조금 더 무디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표현한다면 이쪽은 정말 뾰족한 공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나올 거고요. 단적으로 물리 파트나 천문 물리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나중에 구술 면접에서 전년도 물리 파트라던가 천문 파트에 해당되는 구술 문제에 대한 기출을 풀고 거기에 대한 면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 전형에서 공부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로 쓴다라고 하기보다는요. 내가 일반 전형도 자신은 있지만 이쪽 전형을 썼을 때 오히려 내가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가 조금 더 약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실 전형은 전년도에 24명을 선발한다고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4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 6월 8일 날 영서 접수를 했고요. 자기소개서 6천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한 인원은 약 240명 정도가 됐어요. 경쟁률을 생각해보니까 24명 뽑으니까 10대 1이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보셔서 알겠지만 8개 영재학교의 어느 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았어요. 무시험 전형이니까 그랬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7월 4일 제 생일, 네, 45명 합격이 됐어요. 몇 프로 합격했죠? 17% 합격됐습니다. 80%가 우르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45명 중에 24명을 선발하니까 이제 절반 합격하겠구나 라고 아주 되게 씩씩한 모습으로 1박 2일까지는 아니지만 2일 부산에서 하루 잤어야 됐죠. 이 전형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0명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경쟁률까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24대 1의 경쟁률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8대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보다 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봤더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요. 뭐냐면 첫 번째로 장영실 전형에 맞지 않았지만 이 친구가 일반 전형을 지원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박탈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을 차라리 했다면 합격했을 친구가 있을 텐데 아쉽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전형을 변경시켰고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요. 자기소개서 6천자 다 읽고 나 너무 힘들다. 우리 그냥 산춤을 3개만 정확하게 입증자를 보면 충분히 1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털어서 물어볼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소개서 6천자를 없앴습니다. 대신에 영재성 입증 자료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것이 약 2,000장 정도가 생겼죠.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요. 작년에는요. 장영실 전형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같은 전형이었습니다. 장영실 전형에 합격한 10명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실제로 지원해서 합격시킨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한 3, 4명의 친구하고 이후에 합격한 친구들과 인터뷰한 내용도 한 2, 3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약 240명 지원한 친구들 중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자료는 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으면 합격할 만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충분히 일반 전형을 지원했다면 합격할 만한 합격생이었습니다. 어차피 장영실 전형 지원한 친구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장영실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문의가 왔었으면 모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편이었고요. 정말 몇몇 친구들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랑 꾸준히 끌고 오면 1년 동안 장영실 전형에 대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올라온 친구들 정도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형이 바뀌었어요. 자, 전형 바뀐 내용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입니다. 한 학교에 2명뿐이 지원이 불가능해요. 이 부분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수도권 친구들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학교에 2명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저럴 바에 난 지필의 장점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전국에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수도권 친구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이 서로 갖출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학교장 추천 선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중복 지원 불가하는 거는 맞지만
장영실 전형에서 1단계에서 떨어지면 2단계로, 그 다음에 1단계에서 합격을 하면 발표가 나오는 게 50명은 2단계 장영실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0명은 일반 전형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2차 면접을 진행할 때에도 50명이 합격한 친구들 중에 합격자 24명은 장영실 전형 최저 합격이 되지만 합격하지 않고 떨어져도 26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영재학교 전형, 일반 전형으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0명 더하기 26명, 총 146명이 장영실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일반 전형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자가 4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일반 전형을 지원했던 거랑 1차 통과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장영실 전형을 준비한 다음에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변형된 상태로는 적극 추천하는 바예요. 네, 그런데 지금 질문 사항에서 오셨는데요.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탐구활동 준비자료 2,000자가 있습니다. 그 아래 같은 내용이거든요. 각각의 500자씩을 적고요. 자신의 한 탐구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적어야 되는데 증빙자료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탐구보고서의 요약병이 아니라 계기, 내용,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한마디로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우수 활동을 증빙하는 건 똑같은 글 쓰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세 가지를 어떠한 연계성으로 묶을 것인가 등등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장영실 전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 추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출 기간이 3월 27일 2주 남았습니다. 최종 접수 기간이 4월 7일 3주입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뭘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영실 전형 이번에 설명회도 보셨고, 저희도 성장하는 친구들, 저희 가르친 친구들을 보면, 최소한 2, 3년 동안 꾸준히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영실 전형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3주 만에 진행을 해? 솔직히 말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조금 아쉽지만은 여태까지 해온 것이 많다면 준비를 해보자는 맞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장영실 전형이 있네? 한번 지원해 볼까? 라는 거 비추천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뒤쪽에서는 그 과학 영재발굴 육성 전략 오늘 선병효 대표님께서 선병효 교장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오른쪽 보시면 무시험 전형을 연중 수시 확대한다고 써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올해 발표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방식이 우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수시로 추천을 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을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외 몇몇 학교도 이제 추가적으로 시범으로 추가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지금 장영실 전형이 한국과학영재학교만의 전형이 아니라 2, 3년 후에는 더욱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친구가 영재학교 준비하는 것이 이론적인 준비가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나는 활동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해 한 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이런 플랜들을 설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